오늘은 제가 유료 코칭 수강생 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셀프 코칭 워크북을 나눠드릴 겁니다. 나의 강점을 매우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예요. 또 이 워크북을 작성하고 나서 이걸로 어떻게 나만의 직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코칭 영상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다가 인생 날려먹을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쫓는 것에 대한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재능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 키워가야 한다는 게 영상의 결론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 잘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지하게 찾아보지 않았거나 재능에 제대로 뛰어들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나의 강점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꽤 긴데요.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능과 강점을 구분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재능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플러스 15세가 되기 전에 개발된 능력입니다. 강점은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남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능력이에요. 재능은 새롭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15세가 지나면 새롭게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뇌 가소성 이론도 믿어요. 하지만 나에게 없는 재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과 비용을 나의 재능 영역에 투자해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강점은요, 새롭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능을 기반으로 개발되지 않은 강점은 큰 경쟁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을 배워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을 갖게 됐어요. 강점인가요? 강점이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것과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만큼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영상 편집은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PPT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PPT를 만들 줄 아실 겁니다. 미적 감각이 제로인 A가 만드는 PPT와 미적 감각이 뛰어난 B가 만드는 PPT는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모두 경험해봐서 알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요새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좋은 도구들이 많잖아요. 미적 감각이 평균 이하이신 분들은 이 도구를 알려줘도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봐왔어요. 어쨌든 재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강점은 큰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강점들이 전혀 쓸모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꿔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점을 찾는 방법은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갤럽 강점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 검사라든지 워크넷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량적 검사들로 내 강점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검사가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코칭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검사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강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외모가 정말 뛰어나요. 강점인가요? 강점이죠. 목소리가 좋아요. 강점인가요? 강점 맞죠. 이것 말고도 유머 감각이 있다거나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거나 주변에 친구가 엄청 많다면 이것도 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 검사는 이러한 강점들을 잡아내지 못하죠. 이게 정성적 탐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성적 탐색을 하는 방법은 내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에 내 스스로 답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30개의 질문을 워크북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요, 제가 내피셜로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강점 코칭을 해오면서 수십 건의 책에서 뽑아내고 실제로 수강생 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선별한 매우 순도 높은 질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워크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이 질문에 어떤 수준으로 답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적 탐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많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강점 맞아? 스스로 검열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 25%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모두 다 적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니까 마음껏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다 보면요, 중복되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중복되는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이거 꼭 강조해 드릴게요. 최소 2시간 이상 투자해서 적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질문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답을 그냥 한 번에 적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 그 수준의 답만 하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답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번째, 출력 후에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PPT 파일에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PPT 파일에 작성하실 분들은 질문 하단 박스를 클릭하시면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30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은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내가 타고난 재능은 무엇인가요? 운동신경이 좋다. 타고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내려가서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운동신경이 좋다는 건 피지컬이 좋은 건지, 힘이 좋은 건지, 지구력이 좋은 건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순간 스피드가 좋고 운동 센스가 좋아. 나의 운동신경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했어.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외모에 자신이 있다. 너무 모호합니다. 신뢰감을 주는 외모다. 똘똘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개발한 강점은 무엇인가요? 포토샵이나 엑셀이나 외국어, 악기, 운동, 내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강점을 적는 겁니다. 개발한 강점은요, 재능 영역이었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수도 있고, 재능과 상관없이 운 좋게 또는 반강제적으로 개발됐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 PPT, 워드, 한글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래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수도 있겠죠.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위 25% 안에 들어가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적어주세요. 나의 상황적 강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상 유리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직 자녀가 없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거나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거나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거나 최근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내가 그 트렌드에 뛰어들기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내 주변에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백수라 시간이 엄청 많다. 친척 오빠가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서 촬영 장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잃을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네 번째, 내가 또는 나의 상황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또는 다르게 만들 수 있나요? 강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그걸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는데 여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엄청난 차별화죠. 실제로 덤순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여자분인데 덤프트럭 운전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이 독특한 상황 자체만으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카페를 차려버렸어요.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시골집이 방치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시골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특이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1번, 2번 질문을 부모님에게 해보세요. 나에게도 그 DNA가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뭐든 잘 만드신다. 현재 살고 계신 시골집을 직접 만드셨다고 했다. 엄마는 외국어를 빨리 익히는 편이다. 엄마는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다. 엄마가 말을 재밌게 해서 그런 듯하다. 아빠가 깔끔한 성격이라 집이 항상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모님께 내 어렸을 적 탁월한 재능은 뭐였는지 물어보세요. 이 6번 질문은 5번 질문을 함께 부모님께 드려보면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카톡을 보내서 나의 강점을 딱 한 가지만 뽑아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넌 설득을 잘해. 너가 뭐 팔면 다 살 것 같아. 안정감, 계속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돈 빌려달란 소리 안 할 것 같고 믿음직스럽게 생김,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살면서 크게 혼났거나 비난받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약점 안에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넌 나중에 말로 큰 화를 입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 라는 비난을 들은 아이는요, 평생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아이의 말에 힘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하게 논다고 혼이 난 적이 많다. 대담함의 증거일 수 있고요. 남들과 늘 다르게 한다고 혼난 적이 많다. 창의성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만약 복권 10억이 당첨된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요?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설정한 이유는요. 10억이라는 돈은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최대한 많이 적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만큼은 딱 하나의 직업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9번 질문에서 그 직업을 고른 이유를 3가지 써보세요.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가? 제가 코칭했던 분 중에 이 9번 질문에 전문 투자자가 되겠다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당장은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문 투자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시드를 모을 때까지 그 꿈을 미뤄둔 상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가 크든 작든 지금 당장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전문 투자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적은 투자 금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 투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10번 질문을 다 쓰고 나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지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11번, 내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성공 경험 3가지는 무엇인가요? 거기에는 어떤 성공 패턴이 있었나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공 경험 3가지를 먼저 쓰고 나서 그 패턴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제 거를 좀 써봤는데요. 예전에 대학교 때 토익을 2달 만에 900점을 넘긴 적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몸 만들기에도 성공했고요. 버킷리스트였던 책도 출간했습니다. 이 3가지 성공 경험에서 어떤 성공 패턴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변수가 적은 목표였던 거예요. 나 자신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한 가지에 올인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하루가 루틴대로 흘러갔다. 저는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2번, 내가 꾸물거리지 않고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화장, 네일, 다이어리 쓰기, 사진 보정, 영상 편집, 인스타그램 업로드. 실제로 이렇게 쓰신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지도 추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보면 뭔가 꾸미고 다듬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유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3번, 오랫동안 해도 지치지 않거나 집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남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는 누구나 오랫동안 집중합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게임에 압도적으로 오래 집중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을 떠올려 보세요. 저의 답을 적어봤는데요. 저는 글쓰기를 적었습니다. 글쓰기는 고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을 쓰는 내내 엄청난 몰입과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책 또 한 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또 이런 걸 적었어요. 1대1로 승패를 겨루는 일은 대체로 그렇다. 게임, 당구, 탁구, 장기, 체스 이런 것들이요. 변수가 적은 승부의 상황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제 강점 테마가 1위가 집중이고 2위가 승부라서 그런 것 같아요. 14번, 남들이 먹고 사는 일 중에 저 정도면 내가 더 잘하겠다고 생각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의 답을 적었는데요. 저는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지만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반면에 글쓰기와 강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코치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책을 출간하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강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책을 쓰면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도 적어봤어요. 15번, 내가 이걸 어떻게 해냈지 생각이 들 만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순간을 적어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스키를 탔는데 중급차 코스에 가서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겁도 없이 상급차 코스에 올라가서 스키를 즐겼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돌멩이를 빗자루로 쳐가지고 한 20m 앞에 있는 가로등을 맞추는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엄청 잘하더라고요. 10개 중에 9개를 맞췄습니다. 이게 쉬운 거였냐? 다른 사람들은 2-3개밖에 못 맞췄거든요. 이게 어떤 일과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기억이 강렬하게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15번 질문은 성공 경험보다도 특정한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재능 신호입니다. 제 수강생들이 적은 것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엑셀을 활용해 데이터를 보기 좋게 다듬는 일, 처음 가보는 길에서도 목적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 사람의 얼굴, 이름,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이케아 가구 조립, 설명서를 안 봐도 빠르게 만드는 편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습니다. 17번, 학습 속도가 빠른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수강생이 적어주신 거를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드게임, 처음 해보는 보드게임도 룰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략도 잘 짠다. 웬만한 운동은 빠르게 배운다. 특히 공으로 하는 운동. 언어를 빠르게 배우는 편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고요. 18번,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고 잘했던 과목은 무엇인가요? 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남들보다 잘했던 활동이 있나요? 제가 좋아했던 과목은요, 한국지리, 체육, 미술, 영어, 국사, 윤리, 생물, 이 순서대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력 대비 잘했던 과목은 체육, 미술, 영어였던 것 같습니다. 19번, 누군가를 가르치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해외여행 잘하는 법, 미국 주식 투자하는 법, 영상 편집하는 법,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을 빨리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겠죠. 내가 엄청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초보가 입문자를 가르치고 중수가 초보를 가르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세요. 20번,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마스터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의 답을 적어봤습니다. 사진 촬영과 보정을 배우고 싶고요. 영어 회화를 마스터하고 싶고, 당구도 진지하게 배워서 시합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21번, 잊고 있던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사람들은 나의 이런 점들을 좋아했고 잘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강점을 생각해보세요. 유머 감각, 창의성, 이런 것들을 적어볼 수 있겠죠. 왜 그런 강점을 갖게 됐고 지금은 그러한 강점을 왜 잊어버렸는지도 써보세요. 22번, 어떤 생각을 매일 혹은 자주 하나요? 저의 답을 써봤습니다. 뭘 하든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코칭과 관련이 없는 일일지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인간의 정신과 몸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 본업과 상관없는 사업 아이디어도 자주 떠올리는 편이에요. 23번, 사회적 성공과 관련 없지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성공 여부는 시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게임을 잘하는 재능은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성공과 무관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사회적 성공과 거리가 있어 보일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특정 물건을 수집하는 것, 식물을 잘 가꾸는 것, 청소를 잘하고 내가 있는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24번, 뭘 할 때 강하게 몰입되고 시공간이 왜곡됨을 느끼나요? 저의 답을 적어봤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렇다. 제가 책 읽다가 지하철역을 지나친 일이 꽤 많습니다. 코칭 자료를 만들거나 강의 준비할 때 엄청난 몰입감을 느낍니다.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한 3, 4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25번,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한 책을 즐겨 읽고 영상을 즐겨 시청하나요? 아무리 읽고 봐도 지치지 않는 분야가 있나요? 주식 투자 관련 책과 영상을 볼 때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전자제품 리뷰 영상을 볼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술과 관련된 영상과 잡지를 끊이지 않고 소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6번, 나는 어떤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또는 사물의 어떤 단점을 잘 캐치하나요?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챌 수 있는 일이 내 강점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음식 맛에 민감하다.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못 견뎌한다. 미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제품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27번,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의 경우에는 코칭과 강의가 그렇고요.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 시합에서도 지고 싶지 않아요. 28번, 힘든 시기에 나를 버티게 해준 나만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의 답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신뢰 쌓기가 나중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목표를 딱 하나만 남겨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그리고 힘든 감정을 글쓰기와 미래를 위한 스토리로 승화시킨 것이 멘탈 관리에 큰 힘이 됐습니다. 29번, 지금까지의 경력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때 크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 다닐 때 이랜드라는 회사가 직무 변화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런 직무 변화를 겪고 그 직무에 적응해 갈 때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퇴사하고 코칭에 집중했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유튜브에 매주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거나 나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나는 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죠. 30번,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볼 걸.
하고 후회되는 일이나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의 수강생분들은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영어 회화, 유튜브, 인스타그램 키우기, 공간대여 사업. 실패를 맛보고도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강력한 강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저의 답을 예시로 보여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저의 수강생분들이 쓰신 답을 예시로 넣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예시에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수강생분들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빽빽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구구절절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3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강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본 겁니다. 이걸 진지한 마음으로 해보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 강점은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또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강의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유튜브 비밀 링크를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워크북과 비밀 링크를 받으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아직 워크북을 작성해 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나의 강점 3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는 댓글을 단 아이디를 꼭 넣어주세요. 비밀 링크 영상까지 보시고 나서 나는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칭 상세 페이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상세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코칭에 대한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에서 코칭 후기를 확인해 주세요.